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아침이 개운해지고 조금 더 안심하고 요리하고 조금 더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조금 더의 순간들이 쌓이면 생활이 바뀝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더욱 강력해진 고성능 헤파 필터의 초미세 정화력. 언제 어디서나 앰모스피어 커넥트 앱으로 더 편리하게. 영국 알레르기 재단은 물론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 인증까지 받은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스카이. 앰모스피어의 변함없는 원칙과 신뢰로 좋은 공기의 기준을 또 한 번 높입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가을 공기 맑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숨은 깨끗하게 그리고 생활은 촉촉하게. 오늘 강의를 이어서 맡은 한국아메이 교육부 허일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우리 아메이킨 TI 제품부터 원포원 강의까지 잘 들으셨죠?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옵티미스트 그리고 앰모스피어 스카이, 바로 이 홈테크의 신제품과 필수 제품을 리더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같이 날씨가 쌀쌀해지고 또 건조해지는 계절에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이 가습기까지 왜 필요한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쏙쏙들이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이제 벌써 11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뭐 단풍이 예쁘게 들기도 하고 또 저희 집 근처엔 단풍이 벌써 떨어지기도 했더라고요. 이처럼 이 늦가을 그리고 또 겨울의 문턱에 앞서 있는 이 11월, 리더님들은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벌써 많은 분들이 적어주시네요. 네, 저도 단풍 딱 떠오르는 것 같고요. 또 군고구마부터 붕어빵도 벌써 냄새가 솔솔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예쁘고 또 냄새도 향긋한 좋은 것들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또 11월 하면 매년 또 찾아왔던 불청객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미세먼지, 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물질들까지 신경 쓸 것들도 참 많은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을, 겨울이 되면요, 우리 호흡기에는 정말 많은 또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을철, 이렇게 환절기만 되면은 이 미세먼지가 많이 찾아올까? 요거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와 봤는데요. 이거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답이 2번입니다. 이 기온 역전층이라는 현상이 가을철에는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기온은 낮을 경우에 좀 더 높고요, 높이가. 또 고도가 올라갈수록 그 기온이 낮아지는 게 보통인데, 이 가을, 겨울철이 되다 보면은 아래쪽이 그 기온이 좀 더 차가워지고 위쪽이 따뜻해지면서 이 공기가 잘 섞여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을, 겨울철 되면은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난방도 떼고 이러면서 석탄 활용이라던가 이런 오염물질 발생이 더 많아지기도 하는데, 이 대기 자체도 잘 섞이지 않은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 가을,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호흡기 점막이 제가 항상 교육할 때마다 촉촉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제 기능을 하려면 실내 습도는 몇 %가 돼야 될까요? 이건 이제 다들 맞추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3번. 40에서 60%이죠. 이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쾌적한 그런 습도 구간이다라는 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우리 겨울철에 이 평균 실내 습도는요, 여름철보다 낮아진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낮아질까요? 요건 아마 옵티미스트 강의를 초창기부터 잘 들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쉽게 맞출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1번 20%입니다. 굉장히 낮은 이제 습도를 보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이 가을, 겨울철이 되면은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 습도 자체도 낮아지다 보니까 오염물질도 신경 써야 되고요. 또 습도도 잘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먼저 느끼는 환절기 질환들이라고 해서요, 제가 감기부터 기관지, 천식, 또 알레르기, 비염까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는데, 오늘은 사실 의학 시간은 아니니까 이러한 것들을 속속들이 본다기보다도 제가 띄워놓은 요 3가지의 질환들을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감기부터 기관지 천식, 또 알레르기, 비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네. 추워서도 걸릴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건조하게 되면은 또 걸릴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아마 뭐 겨울철에 왜 감기가 잘 걸리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 아마 뭐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면은 겨울은 추워서 감기 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추워서도 그 원인이 있지만 굉장히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건 건조해서라고 합니다. 내 몸에는 굉장히 다양한 보호막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가장 겉에 쪽에는 머리카락부터 피부도 있고요. 또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코 속부터 목, 점막까지 정말 다양하게 우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데 이 코 속이나 점막은요 굉장히 촉촉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대기가 건조해지고 또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 자체가 춥다 보면은 난방을 떼게 되면 더 건조해지죠. 즉 내 몸도 함께 건조해지다 보면은 이 외부로부터의 이물질이 내가 숨을 쉴 때 호흡을 하면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띄워놓은 것처럼 감기부터 천식부터 비염까지 다른 계절 대비 더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단순히 겨울철에 가을철에 추워서만 이런 질환들에 걸리는 게 아니라 건조함도 잘 챙겨야겠구나라는 생각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의 제목이 조금 더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야, 이제 가을 겨울 이런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만 잘 챙기는 게 아니라 습도 잘 챙겨야겠다. 그래서 이런 계절에는 옵티미스트와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구하실 때, 가습기를 구하실 때 이제는 얼마나 작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작은지 보라고? 크기가 작은 게 좋은 건가? 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요. 공기청정기는요. 얼마나 작은 물질까지 걸을 수 있는지, 또 가습기는요. 얼마나 작은 입자가 분출이 됐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제 공기청정기, 가습기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너무나 쉬워질 겁니다.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물질인 건 이제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물질을 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물질을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이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너무 작고 우리 몸에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는 족족 방어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은 내 몸속으로 들어올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이 초미세먼지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물질이라고 했죠. 2.5마이크로미터도 이미 너무 작은데 이하이다 보니까 더 작은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작으면 작을수록 내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물질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더 내 몸속 깊숙하게 침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 몸 곳곳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우리 몸 곳곳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고르실 때 왜 제가 얼마나 작은 것까지 걸러낼 수 있는지 잡아낼 수 있는지를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는요 정말 작은 것까지 걸러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초미세먼지 이미 너무 작다 그랬죠. 그 2.5 마이크로미터인 초미세먼지보다도 무려 1000배나 더 작은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습니다. 0.002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소수점 굉장히 많아지죠. 굉장히 작은 것까지 걸러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앰모스피어 스카이는요, 이 공기청정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집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공기청정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터 구성을 보시면 우리 큰 물질부터 일단 걸러줘야겠죠. 프리필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이라던가 우리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의 털, 각종 이런 큰 먼지들을 1차적으로 걸러주고요. 두 번째인 이 집진 필터 또는 헤파 필터라고도 부르죠. 이 가운데에 있는 헤파 필터가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부분의 안 좋은 물질들을 이 단계에서 걸러줍니다. 그리고 이 헤파 필터의 능력이 우리는 초미세먼지보다도 몇 배요?
1000배나 더 작은 입자까지도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이렇게 헤파 필터까지 거친 공기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탈취 필터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탈취 필터, 말 그대로 냄새를 잡아주는 필터입니다. 이 탈취 필터는 어떻게 우리가 좀 그 능력을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탈취 효율입니다. 이 냄새 성분을 얼마나 잘 잡아줄 수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이 탈취 효율 역시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무려 96%입니다. 물론 공기청정기가 다른 제품들도 탈취 필터가 없는 건 없어요. 다들 들어가긴 하지만 이 탈취 효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이 냄새를 잡아준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건 쉽게 구분할 수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 96%라는 수치는 정말 뛰어난 그런 수치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헤파 필터의 능력, 또 탈취 필터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고요. 다 맞는 능력 맞습니다. 하지만 뭐랄까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야 내가 진짜 너무 잘생겼지 하고 자기 입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다 보면은 야 당연히 네 얼굴은 네가 잘생겼다고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거 이렇게 좋아요 저렇게 좋아요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게 제3자, 제3기관에서 이 제품은요 요런 테스트를 했는데 요런 것들을 더 믿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각종 인증들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인증 대표적인 게 이젠 너무나 익숙한 인증이죠. 영국 알레르기 재단, 또 미국 가전제조사협회인 AHEM, 그리고 EPA에서 발급을 해주는 에너지 스타 인증까지 있습니다. 영국 알레르기 재단 인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요즘은 알레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을 좀 잘 걸러주는 게 어떤 게 있나라고 찾아보시는 분들도 제 주변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아마 리더님 주변들도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을 이만큼 잘 잡아냅니다. 이만큼 잘 걸러냅니다. 그냥 우리가 자체 시험을 통과를 한 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국 알레르기 재단인 전 세계에서 알레르기 관련 권위가 있는 이런 기관에서 여기서 인증을 해주는 다 물질들을 통과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증 마크까지 받고 있다는 거,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참 잘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청정기구나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나 우리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증을 해주는 정말 수십 가지의 인증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전 항목을 통과한 제품이 앰모스피어 스카이 제품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AHEM 같은 경우는 제가 뒷장표에 준비를 해놨는데요. CADR의 개념을 또 발급을 해주는 요 기관이기도 하죠. 요거는 뒷장표에서 제가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마지막 기관인 인증인 에너지 스타, 말 그대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에 한해서 발급이 되는, 부여가 되는 인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에너지 스타 같은 경우에는 미 환경보호청이죠. EPA에서 발급을 해주는 인증인 만큼 더욱더 공신력이 있는 에너지 관련 인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CADR에 대한 개념을 살짝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공기청정기 또 이 제품 교육 많이 들으신 분들 아마 CADR이라는 이 단어 설명, 단어 정도는 한 번쯤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CADR 설명도 잘 하고 계신가요? 잘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요거는 내가 듣긴 했는데 설명까지는 내가 잘 안 하고 있어요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설명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안 하기에는 너무도 자랑거리이다 보니까 오늘 설명 들으시고는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CADR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빠르게 공기를 청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기청정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리더님들한테 질문하시는 것 중에 아마 가장 첫 번째로 또는 가장 많이 할 질문 중에 하나가 요거 몇 평에서 쓸 수 있어요? 몇 평짜리예요?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20.7평입니다. 좀 반올림 해볼까요? 한 21평 정도, 약 21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실 텐데, 이 평수만 확인을 하면요, 약간 아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일상생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면을 먹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라면을 먹으려면 물을 끓이셔야겠죠. 인덕션이 두 개가 지금 내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 인덕션이 있고 B 인덕션이 있는데 A 인덕션에 물을 올려놨더니 끓긴 끓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한 10분을 끓여야지 물이 끓게 됐어요. 답답하실 것 같죠? B 인덕션의 경우에는요, 물 올려놓으니까 한 30초 만에 물이 끓었어요. 속 시원합니다. 이 A와 B 인덕션 둘 다 결과적으로 물을 끓여주기는 했지만 물이 너무 늦게 끓으면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같은 21평형 제품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쵸? 근데 21평짜리를 내가 구매를 했는데 집에 들여다 놨는데 이게 정말 막 몇 시간이 지나야지만 공기청정이 되는, 우리가 사실 공기청정은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공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틀어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공기청정기도 공기청정기마다 청정하는 시간, 능력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조금 더 빠르게 청정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라면은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만족감을 높여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평수가 몇 평인지를 확인을 하셨으면은 두 번째로 따져보셔야 될 게 뭐다? CADR 값이다라는 겁니다. CADR은 이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빠르게 공기를 청정할 수 있냐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CADR 값은요, 1분의 8.5 세제곱미터 퍼 분입니다. 다시 한번 8.5 세제곱미터 퍼 분, 1분의 8.5 세제곱미터만큼의 면적을, 공간을, 부피를 청정을 해준다라는 건데 8.5 세제곱미터라고 하면은 감이 한 번에 안 오시죠. 그래서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요. 2리터짜리 생수병이 무려 4,250병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부피를 1분 만에 청정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굉장히 빠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ADR 값, 얼마나 빠르게 공기청정을 할 수 있냐에 대한 수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설명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EBM 팝스트 펜과 모터입니다. 우리 독일의 기술력이 들어간 이 펜과 모터, 요거는 설명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기청정기가 필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청정이 되진 않습니다. 펜과 모터가 잘 빨아들여줘야지만 이게 공기가 통과하면서 공기가 청정이 되죠. 또 좋은 펜과 모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필터가 그 능력을 또 뒷받침을 해줄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필터가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게 도와줬던 펜과 모터가 바로 EBM 팝스트사의 펜과 모터였고요. 그리고 EBM 팝스트사, 바로 독일 회사죠. 이 독일이란 나라가 가진 제조업의 기술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미지라는 거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력도 더 믿고 뛰어나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스카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기청정기를 고르실 때 얼마나 작은지를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얼마나 작은 물질까지 걸러낼 수 있는지를 보셔라 라고 정리를 해드렸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 또 앰모스피어 스카이 동생 있죠? 블루 역시 이 집진 필터 능력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탈취 효율, 냄새를 얼마나 잘 제거할 수 있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스카이의 경우는 94%, 블루의 경우는 89.6%, 이것도 반올림하면 약 90% 정도로도 괜찮을 것 같죠. 그만큼 이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아무래도 좀 더 큰 공간에서 넣고 쓰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블루보다는 탈취율이 조금은 더 높고요. 블루 역시 약 90%, 그러니까 89.6%도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CADR 값입니다. 우리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8.5 세제곱미터 퍼 분, 블루의 경우는 5 세제곱미터 퍼 분으로 1분에 어느 정도 면적을 빠르게 청정할 수 있냐에 대한 수치였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제3자의 제3기관에서 받은 인증 역시 스카이와 블루 모두 받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도 참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주연 리더님, 24시간 동안 계속 켜놓으려면 모터가 중요해요. 맞아요. 정말 모터도 참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한울 리더님, 와, 공기청정기 설명까지 다시 새길 수 있게 되었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삐우삐우 리더님, 얼마나 작은지, 잘하는지, 또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많은지, 참 이 한 문장에 우리 엠모스피어